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팅엄 약대에서 부교수로 근무 중인 김동현입니다. 약대에서 이제 화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약대 내 이제 분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약대는 굉장히 특이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국 내 약대 뭐 29개 정도 있는데 그 약대에서 쓰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저희가 DMP라고 불리는데요. Drug Medicine and Patient라는 모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약대나 뭐 한국 약대도 마찬가지지만 티칭을 할 때 과목별로 티칭을 많이 하잖아요. 화학이면 화학 쭉 가르치고 하는데 DMP라는 모듈은 그 통합 모듈이라서 하나의 질병을 놓고 그 질병 관련된 화학만 가르치고 그 질병과 관련된 양리학, 그 질병과 관련된 생물학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이제 질병을 선택할 때 질병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질병을 다룰 수는 없지만 약사로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병들을 추려서 잘 골라서 그 질병에 관련된 테마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보다는 이렇게 질병이나 아니면 인간의 장기 관련된 티칭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Professional Leadership Management라고 하는 PLM이라는 그런 모듈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Year 4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5-6명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파마시를 꾸려요.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비즈니스 케이스를 쓰면 저희가 이제 진짜 비즈니스 스쿨에서 불러서 이 비즈니스 케이스가 어떠냐 평가도 하고 비즈니스 케이스가 괜찮다 하면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연기도 좀 하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씩 되게 노티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요. 꼭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운 좋게도 가까운데 퀸스 메디컬 센터라고 티칭 호스피털이 있어요. 되게 큰.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호스피털인데요. 거기서 이제 진짜 환자들이 와서 자기 케이스 얘기하면서 나 어떤 거 먹어야 되냐.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약은 이쪽 약과 이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다 보고 평가를 해서 가장 잘하는 파마시 하나 뽑아서 나중에 이제 상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대와 MOU를 지금 맺었는데요. 서울대 약대 교수님들이 4년 전에 코로나 바로 전에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교환학생도 보내고 학생을 뽑아놨다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서머스쿨을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죠. 굉장히 독특한 커리큘럼과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모듈 프로그램들 다른 어느 약대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개개인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평가를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잘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그 반영을 하고 또 개개인으로 점수를 주긴 하지만 팀이 잘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되긴 하죠. 팀이 워낙 잘했으면.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1학년은 한 200명 중에 14명, 그리고 2학년은 245명 정도 중에 23명, 그러니까 한 10%는 되죠. 네네. 그 위도 245명 중에 19명 정도.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170에서 180명 정도를 받았었는데 이제 코로나하고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올해도 지원서를 1000개 이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받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교수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줄일 생각이긴 한데 또 받아봐야 알죠. 뭐 1000개 이상 받았고 거기에 좋은 학생이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좋게 교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했죠. 지금 이제 MMI 된 지도 오래됐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열정입니다. 누가 들으면 되게 웃으실 수도 있어요. 열정 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터뷰에서 마지막 2세션은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앞에 3개 세션은 그렇게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잘 얘기만 하면 점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답을 찾지 않고 질문이 나갔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딱 대답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점수를 줄래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 학생들도 인터뷰도 해보고 했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말을 잘 못하고 뭐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더 뭐 할 말 없냐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 많이 하고 첫 번째 스테이션이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때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파마시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대를
오고 싶은 그런 뭐 아주 단순한 샐러리가 좋다?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도 돼요. 자신감 있게 샐러리가 좋고 대우도 좋고 그리고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저희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잘 얘기만 하면 점수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듣기로는 뭐 부모님의 권유로 이 직업을 선택했다, 페이가 좋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저희 인터뷰는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의 권유만 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진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다른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다고 점수를 막 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보니 뭐 약대에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사람 생명에 관련된 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당연히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언급했다고 해서 점수를 막 깎고 그렇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뭐 95% 이상이 되는데 2021년도에 99.43%였죠. 그래서 영국 내 약대 1위였고 대부분 다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고년도에 그 오버롤 합격률이 88%였어요. 저희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합격률을 보였었죠. 2022년도는 제가 통계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나오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90%는 당연히 쉽게 넘고 95%도 넘는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특별한 수업 모듈일까요? 그렇죠. 네. 통합적인 사고 방식과 적용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약사들이 사이언스를 배운다고 해서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약사는 뭐 그냥 뭐 저 같은 케미스트들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하면 되지만 약사들은 그걸 적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환자에게 맞는 약물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모티베이션이 됐죠. 어떻게 학생들이 배웠을 때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해서 2012년도에 뉴 엠팜포스를 론칭하면서 그런 고민이 담겨 있었고 이번에 2022년에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은 다시 또 새로워진 엠팜을 하죠. 그러니까 GPHC라고 이제 그 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이라고 모든 영국의 약대와 약사들을 관리하는 영국 정부기관에서 스탠다드를 좀 바꿔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바꾸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코스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GPHC 인가 코스이기 때문에 인가가 없으면 약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2022년 9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다 이제 그 바뀐 코스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좋아진 엠팜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추적 관찰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일도 많고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이제 예전에 2명 정도 연락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5년제 끝나고 프리레지 exam 통과해서 영국에 잘 정착해서 그 약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받아서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사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워낙에 좋은 약대고 그다음에 약사 되면 이제 영국에서는 백신도 다 일반 약국에서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또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처방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엠팜 코스에 통합이 돼서 2021년 9월부터 처방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4학년이죠. 그 4학년들이 실습 다 끝나고 약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처방전을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약사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지만 제약회사, 영국 하면 뭐 빅파마들 엄청 많잖아요. 부츠나 GSK,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 말고도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뭐 그쪽으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약대 출신 교수님들도 좀 있어요. 티칭 어소시에이트라고 해서 티칭만 하는, 그렇게 하다가 또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파마시 디그리를 가지고 있으면 할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과학도 다 아니까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걱정들 많이 하죠. 그 5년제 가장 큰 장점이 비자 바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낼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주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 있는 약국들도 굉장히 많고 다 어레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어레인지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티어 4 학생 비자로 계속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5년 학부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비싸죠. 그게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죠. 4년제 있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지나고부터
막 어플리케이션 내야 돼요. 막 어디 내야 되고 막 뭐 인터뷰는 잘 안 하지만 국제 학생들은 비자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5년제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어레인지를 해주니까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고요. 4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실습 1년 할 때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호스피탈이나 아니면 좀 좋은 데 가면 요즘에는 한 24,000, 25,000파운드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그러면 뭐 아주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이 끝나고 바로 실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뭐 생활할 만하죠. 그리고 그 플레이스먼트를 찾을 때 저희 노팅엄 약대에서 엄청난 지원 많이 해줍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 또 세션도 많이 있고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으로서 그렇게 그 플레이스먼트를 못해서 돌아가거나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찾고요. 그래서 지방을 가든 하루에 2-3명 오는 그런 조그만 파마시를 가든 저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왜냐면 1년 실습이고 실습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그게 평생 직장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튜티들한테 나 너무 병원 약국을 가고 싶은데 이번에 안 됐어요. 너무 짜증나요. 막 이래도 걱정 마라. 이 1년 실습 끝나면 진짜 직장을 얻게 되는데 그때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실습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거기서 어딜 가든 배울 거는 굉장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가끔씩 있어요. 4년제를 들어왔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5년제로 트랜스퍼하거나 아니면 5년제로 들어왔는데 쟤네들은 급여를 받고 1년 실습을 하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트랜스퍼하는 친구도 있고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국 EU 학생이 50%, 인터내셔널이 50%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수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국 학생이 마이너리티가 될 때가 있어요. 외국 학생이 훨씬 많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점은 거의 없죠. 뭐 당연히 하나의 차별점은 영어죠. 영어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상위권들 보면 국제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 학생들보다 워낙에 열심히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고등학교보다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처방전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사람의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수요일날 오후는 무조건 비워라.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스포츠 활동 그런 거 할 수 있게 완전히 비워라. 네, 그런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쉬어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9 to 5긴 한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강의를 2개, 3개 이상 붙이지 않는다. 너무 힘드니까. 점심시간은 무조건 보장한다.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절대 렉처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9 to 5라고 해도 완전히 막 9부터 5까지 그냥 계속 막 줄기차게 하는 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선택 과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약사가 되는 과정이니까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에 모든 그 아까 말씀드린 DMP 모듈이 끝나고 사이언스 그 과학에 대한 모든 과목이 딱 끝나면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3학년 2학기 전체 동안 저희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랩에 이제 들어가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7,000자 논문을 쓰고 그거를 이제 평가받아서 그 학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리서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선택 교양을 하는 거죠.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두 과목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비즈니스, 포토그래피 아니면 뭐 스파니쉬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후에는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석사 진학하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이어 때 딱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4학년이 석사 과정이긴 한데 저희는 통으로 그냥 학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4학년에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리서치한 거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마시 프랙티스를 많이 하죠. 4학년 때는. 그러니까 다른 과학 이런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파마시 프랙티스나 아니면 뭐 실습 위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4학년은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년 네. 요즘에 이름이 바뀌어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맞아요. 1년을 그렇게 채우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뭐 들어오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졸업하기까지 페일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손에 꼽아요. 다 대부분 들어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이 들어오고, 특히나 한국 학생들은 워낙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굉장히 손에 꼽아요. 네, 그 페일하는 친구도 거의 없고, 또 저희가 기회를 많이 줘요. 아무리 그래도 네네. 메인 시험 떨어지면 재시험 기회를 주고요. 재시험 떨어지면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 또 어필하면 다시 어필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해서 잘 안 되면 익스터널 리스팅이라고 1년 쉬면서 그 시험만 준비해서 딱 하면 1년 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졸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자질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내보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저희가 노팅엄 약대고 그래도 영국에서 가장 좋은 약대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배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터미네이션이 되긴 하는데, 손에 꼽고 터미네이션이 되더라도 저희가 디그리는 로어 디그리를 줍니다. BSc를 주거나 아니면 MSci, Master of Science를 주거나, 얼만큼 어치브 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 디그리를 주게 되고요. 잘하는 친구야 뭐 엠빵 받으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잘해서 다 졸업을 하게 되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한국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저한테 이제 어려운 일 있거나 하면 찾아와서 얘기를 하라. 저도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고등교육 다 받고 또 한국 친구들 오면 아무래도 친근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실험 수업 할 때나 만나게 되면 이제 얘기하면 알겠다고는 하지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찾아오는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신 군대가 걸린 친구들이 와서 군대를 어떻게 언제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상담을 하긴 하고요. 다른 영국 교수들 듀티들 중에 한국 남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냥 얘기를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1년이나 2년 마치고 빨리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4학년 끝나고 가려면 갔다 와서 실습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배운 거 다 이제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4년제 코스로 들어오면은 그 이상 연장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학생 신분이 그 다음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년은 그러면 아마 병무청에서 연기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하고 나서 실습을 끝나고 간다?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약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끝나고 갔다 오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명, 3명 정도 지금 이제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미 옛날에부터 갔다 와서 다시 열심히 해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은 졸업하면 2년짜리 취업 비자가 또 나오니까. 그렇죠. 네네네.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그거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죠. 그 비자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직업 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이미 비자가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파마시들은 그게 이제 스폰서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부츠나 뭐 로이드 아니면 뭐 그런 큰 계열사가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스폰서 하기가 쉽긴 한데, 조그만 자영업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PSW가 있으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쪽에서 받아주면 취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친구들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국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8년에 3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기억하는 5, 6명 정도 있었는데, 그게 201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지금 이제 실습을 끝냈을까요? 이 케이스가 굉장히 적고 저도 추적 관찰을 하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더 많아지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엠팜 디그리 끝나면 한국에서 이제 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는 게 똑같거나 더 잘 배우니까 한국 들어와서 약사 시험 보고 약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다 다녔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친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대 기준으로 보면 화학이 많이 중요하죠. 화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뭐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오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그냥 그런 것들 좀 책들 좀 원서 사서 좀 보고 A레벨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자기가 화학에 자신 있다? 그러면 오가닉 케미스트리 중에 제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되게 굉장히 유명한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대학 수준이라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훑어봐도 좋고요. 근데 왜냐면 그 책을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1학년 학생들한테. 그렇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커리큘럼 중에 1학년 1학기는 DMP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 과정을 시작하지 않아요. 1학년 때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준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서 왔을 수도 있고 LL을 했을 수도 있고 IB 한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저희가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화학, 아까 질병 이런 것 떠나서 굉장히 기본적인 화학, 양리학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모듈 이름도 Fundamental of Pharmacy거든요. 파마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그런 과목들을 다 다루고 나서 저희가 줄여서 FUN이라고 하거든요. FUN 모듈인데 굉장히 뻔하지 않은 FUN 모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DMP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해서 오면 좋기는 한데 굳이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중요하죠? 이제 어느 정도 더 조금씩 더 공부를 해서 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노팅엄 약대에는 저 말고도 외국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발음이 다 달라요. 뭐 저도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가다 알아듣기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영어가 기본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공부를 잘하고 저희가 그리고 토론 수업도 많고 스몰 그룹 티칭이 많아가지고 영어가 잘 안 되면 토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팅엄 약대,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약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노팅엄 약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있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엠팜 코스를 끝나게 되면 진짜 약사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마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팅엄 약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노팅엄 약대로 오세요. 노팅엄 약대가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제 코스 하고 나서 플레이스먼스 할 때도 노팅엄 약대하면 먼저 잘 알아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 약대로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팅엄 약대 안팜으로 오시면 저 찾아와 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국 튜터들도 정말 잘해주지만 한국 문화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여러 가지 다른 상의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 노팅엄 시티 자체도 굉장히 외국인 친화적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엄만 38,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큰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외국인에 친화적이고 치안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노팅엄 약대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